안녕하세요. 저는 5살, 8살 남매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대화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이들은 저에게 하루에 있었던 일이나 책에서 읽었던 내용, 또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묻곤 합니다. 대부분 성의 있게 대답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아이들의 질문이 너무 엉뚱해서 어떻게 답해줘야 할지 모를 때도 많고, 또 열심히 답변을 해준다고 했는데 제 말이 어려웠는지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아이와 잘 소통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어린 자녀와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꼭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 대화로 소통하는 기술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오늘 어머님의 사연을 보면 아이들의 엉뚱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엿보입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사소한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 많이 접하고 살지 않습니까? 네. 또 원만한 그런 그 결혼 생활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을 보면 대화의 첫 마디를 우리가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공감은 우리 인간에게 신체 박동을 좀 느리게 해주고요. 혈압도 낮춰주고 또 그래서 몸의 긴장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격이 아니라 지지를 느끼는 순간 아이는 안도감이나 고마움도 느끼게 되거든요. 네. 아이들이 또 연령에 따라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양상이 있어요. 보통 3세 미만의 아이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묻고요. 4, 5세가 되게 되면 이유에 대해서 묻기 시작을 합니다. 네. 왜, 뭐, 어째서 이렇게 묻거든요. 네. 또 아이들은 자기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 자연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또 가족, 사회, 문화에 대한 관심까지 폭넓게 넓어지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궁금하고 그래서 묻고 또 묻고 그리고 때로는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해서 엄마를 곤란하게 하기도 하고 네. 이럴 때 안정감 있고 유능하게 크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이 공감 대화법을 잘 익혀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감 대화법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들어봤던 아이들의 엉뚱하고 기발한 질문으로는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리액션을 해줘야 될까요? 네. 아이들마다 질문 형태가 굉장히 다르고요. 네. 또 다 교육의 어떤 교육적인 의미들도 있거든요. 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그 뜻이 되겠고요. 네. 또 흥미와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고 싶다는 것은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자라면서 정말 엉뚱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기억나는 거로 본다면 네. 엄마 강아지는 왜 말을 못해? 네, 이렇게 네. 묻는다거나 물고기는 왜 방에서 안 자고 물에서 네. 자는 거야? 또 엄마 아침에 왜 해가 떠?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하기 너무 곤란한 네.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식이 부족해서도 못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럴 때 부모님들께서 당황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언어 확장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면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서 네, 그 맞아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정체가 뭐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하고 네.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스파이 아니야? 뭐 이렇게 대답하시면 아이가 더 당황하겠죠. 네. 이렇게 아이가 말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잘 파악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궁금하면 그 순간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즉시 바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때로는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다시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런 방식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호기심을 표현하고 그럴 때에는 항상 성의 있게 대답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또 때로는 엉뚱한 단어를 막
읍조리거든요. 네. 챈트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럴 때 무시하지 않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엉뚱한 말을 모두 귀담아 듣고 기꺼이 들어주셨던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딸아이 한 일화를 보면은요. 빨간 장미꽃이 피었었어요. 그럴 때 우리 딸아이가 왜 장미는 빨간색일까? 혼자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장미가 꽃을 피우려고 나오다가 저 가시에 찔려서 피 흘린 거야. 이렇게 네. 귀여운 상상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잘 받아주시면 아이는 귀엽고 아름다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습니다. 엉뚱한 질문이라고 해도 또 진지하게 생각도 해주고 만약에 질문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다시 질문해 주는 게 참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대화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모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아이가 질문을 했는데 그 귀여운 호기심이나 아름다운 상상을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속상하겠죠. 네. 또 때로는요 한쪽으로 치우친 대답을 그냥 해버리십니다. 네. 그냥 건성으로 또 때로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인 거죠. 예를 들면 왜 아저씨가 주는 선물을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는 위험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네. 엄마 왜 고기 안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기는 몸에 나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뭐라든지 네. 이거 네가 또 그런 거지? 이렇게 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정서적인 그런 질문도 하거든요. 네.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그 질문을 할 때는요. 대답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밖에 비가 오네 하고 속상해하는데 그럼 비가 오지 장만데 이게 아니라 밖에 못 나가서 속상하구나 네.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잘 모를 질문을 했는데 엄마도 모를 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함께 찾아보고 또 관찰하고 하면서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거예요. 아, 왜 그럴까? 그러니 한번 우리 찾아보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양육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주변을 보면요. 자꾸 대화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들도 부모님과 자꾸 대화하고 싶어지도록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부모님의 태도, 말투, 아이들에게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가 해주시는 그런 말은요, 사랑의 전달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다양한 놀이를 하시면서요, 그 대화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밥 안 먹어. 나 밥 싫어. 밥 먹기 싫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일단 속상하시거든요. 그래서 윽박 지르거나 너 안 먹기만 해봐 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때로 사정을 하십니다. 제발 이거 한 숟갈만 하면서 네. 쫓아다니시거든요. 맞아요. 부모님들께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경고한다든지 명령한다든지 지시한다든지 때로는 정말 무섭게 비난하고 협박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의 권위에 더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고집도 더 세지고요. 네. 또 때로는 안갚음을 해야지. 이런 그 단순한 마음도 갖게 되죠. 네. 마음에 상처가 남고 엄마와 아이의 소통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경고, 명령, 지시, 비난, 협박 이런 부적절한 태도는 취하지 않는 게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행복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전하기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고요. 네. 탓하거나 화내지 않으면서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내 생각 전하기 방법이에요. 네. 실은 이 내 생각 전하기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번역된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I 메시지 혹은 I 스테이트먼트라 그래서 나의 생각을 말하는 나 메시지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그 토머스 고든이라는 심리학자가 1960년대에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면서 이 용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부모들을 위한 대화 전략을 소개하면서 여러 저서에서 이 개념을 소개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감정 또 나의 어떤 가치나 신념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로 시작하는 그 주어의 문장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반대되는 것이 바로 you 메시지, 너 메시지라는 방식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 전달법과 나 전달법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그럼 먼저 너 전달법은요. 문장의 시작을 말의 시작을 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듣는 사람에게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해, 너 그렇지 이렇게 지시하고 단정하고 강제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표현으로 의사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반대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나 전달,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듣는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는지, 엄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엄마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까 하는 그 판단 능력을 증진시켜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차분한 태도로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그 진실성을 아이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화의 중요성이 전달이 되겠죠. 음. 그래서 탓하지 않고 또 화내지 않고 이렇게 내 생각을 전하는 말하기 연습이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 전달법은 나의 감정과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네, 조금 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나 전달법은 말하기 전에 그 문제의 원인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의 원인. 이 문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행동 혹은 내가 방해받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의 느낌은 어떤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 아이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예를 든다면 구체적인 예를 물어보셨으니까 동생을 때려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 속상하죠. 그래서 동생을 잘 돌봐야지. 때리면 돼? 너 형이 양보해. 이건 유 메시지가 되겠죠. 네. 이럴 때는 동생이 오니까 엄마가 걱정스러워. 그러니까 상황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빨래하다 말고 동생을 달래줘야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나의 생각을 그 상황과 감정을 전달해 주시면 아이는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변화하게 되는 거죠.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요즘 아이들 이렇게 발표력 강조하시는데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들은 목소리가 작게 합니다. 네. 그러면 엄마들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너 이렇게 목소리가 모기 같아. 맞아요. 너 그게 뭐야? 큰 소리로 말해봐. 이거는 유 메시지거든요. 네. 이럴 때는 작은 소리로 말하니까 엄마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네. 그래서 좀 답답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가 좀 더 큰 소리를 낼 수가 있겠죠. 또 옆집 아저씨한테 인사를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막 당황스럽고 민망해요. 그럴 때 손님 오셨는데 인사해야지. 엘리베이터에서 아저씨 만나면 인사부터 해야지. 이렇게 강제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인사하는 우리 다의 모습 보니까 엄마가 참 대견해. 대견할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자녀에게 큰 소리로 화내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발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이게 가능하려면 또 어머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좀 추스르고 아이를 기다려주시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천재 아이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따뜻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풍부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아이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심신이 건강하고 성숙한 아이로 자라길 원한다면 어머님들의 땀과 정성으로 그 아이를 키워내셔야 합니다. 네. 근데 현대 사회에는 이렇게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뭐 많은 지식과 정보가 급증하고 뭐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 있지만 부모 세대들이 젊은 부모들에게 적절한 그런 부모 역할을 모델로 제공해 주기는 참 어려워진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그 불안정한 애착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요. 아이들은 또 소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그 유아기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합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공감하는 삶, 또 감동이 있는 삶, 그것이 아니라면 우린 인생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공감 대화법으로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 대화법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